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지 않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대북 정책의 현실적인 접근법을 강조하고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발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처럼 김 위원장이 바라는 국제적 정당성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re was a commitment on which we met, and the commitment has to be that there's discussion about his nuclear arsenal. And if it's merely a means by which how do we de-escalate what they're doing. And so if that was the case, I would not meet unless there was some outline made that my Secretary of State and others would have negotiated as to how we would proceed. But what I would not do is I would not do what had been done in the recent past. I would not give him all that he's looking for as national,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legitimate.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환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미국과 한국 모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문이 열려 있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both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하면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시급한 공동과제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앞서 이날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중국 문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략, 백신 협력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방안과 기후변화, 반도체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공동 희생과 협력의 역사는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쟁 영웅인 미 육군 소속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의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역설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out of the courage, determination, sacrifice, and of the Korean troops fight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American troops.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수십 년간 두 나라가 함께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스위스가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21일 홈페이지에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 30개 병원에 보낼 소독용품 2,000세트, 약 5만 7천 달러어치와 소독용품 등 개인 보호장비 약 3만 6천 달러어치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말 스위스 외교부 산하 인도적 지원기구인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물품 반입이 어려워져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대북 지원 사업 건수는 지난 2월 한국이 신청한 북한 식수 수질 개선 사업과 이달 초 싱가포르 적십자가 신청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물품 반입 신청 등 3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은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으며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추진 당시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과 북한을 방문했던 김 전 센터장은 20일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매우 조용히 조심스럽게 미국에 접근하고 싶어 했으며 그런 류의 접촉은 북한에서는 보안기관들이 담당하고 북한은 미국 정보당국 간 소통 채널을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의 화법과 관련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조항에 대한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려 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여부를 두고도 북한은 끔찍하고 불쾌한 언어를 썼다면서 북한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 영공으로 진입할 생각도 하지 말고 미국 대표단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 미국 대표단이 방북 계획을 취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 등 미국 매체들이 최근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더 강력히 단속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반체제를 억누르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해외 대북 소식통과 엘리트 출신 탈북 청년들은 VOA에 최고 지도자의 이런 구태의연한 강요가 청년들의 반발만 더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창간 90주년을 맞은 미국의 유명 남성 패션 월간지 GQ가 19일 김정은은 스키니진을 싫어한다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청년 문화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잡지는 글로벌 왕따이자 삼류 패션 영향력자인 김정은이 이번엔 법의 힘을 빌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스키니진 등 옷차림과 액세서리, 머리 단장까지 규제하는 건 유치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모와 계급, 이념 연관성 등을 연구한 뉴욕시립대 법대의 루텐 롭슨 교수는 GQ 잡지에 옷차림을 통제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려는 욕망은 모든 유형의 폭군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며 이런 규제와 법률, 정책은 상류층에만 예외를 두는 사회 통제의 한 유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의 토크쇼 프로그램인 거필드 쇼도 21일 방송에서 스키니진을 북한에서 입으면 노동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청년 문화 규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토크쇼의 진행자인 그레그 거필드는 백성이 굶주리는 국가에서 몸매가 날씬한 사람들이 몸에 밀착해 입는 스키니진을 금지하는 게 역설적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생활 방식의 침투와 청년들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주도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김정은의 두려움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몸매 바지, 장년층에서 땡빼 바지로 불리는 스키니진은 지구촌 주민들이 편하게 즐겨 입는 옷이지만 북한은 자본주의의 산물로 금지하는 의상 중 하나입니다. 북한 당국은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일부 사회주의 나라에서 과거 개인주의, 부르주아 도덕에 오염된 청년들이 공산당을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며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 앞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청년 세대로 제3국에서 활동하는 한 소식통은 21일 VOA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해주는 게 없으면서 하지 말라는 요구는 더 늘고 있다며 김정은의 사상교양 사업 강화에 대해 청년들의 내적 반발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 졸업 후 청년사학과로 활동하다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장혁 씨도 수많은 청년들이 지도자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리더가 뭔가 조금 바뀌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지켜보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김정은은 그 안에서 탈출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일이 뭔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아요. 자꾸 허튼 거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놀이장을 짓고 스키장을 짓고 뭐 승마구락구를 짓고 우리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승마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뭔가 비전이 없구나. 장 씨는 한국에서 자기 개성을 살리며 자유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북한의 현 상황과 비교돼 마음이 착잡하다며
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 사상 교양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경제 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일 공개한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6세로 한국의 83.3세와 미국의 78.5세와 비교해 각각 11년과 6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건강 수명은 평균 65세로 한국의 73.1세, 미국의 66.1세보다 낮았습니다. 이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한국의 59명보다는 10배 많았고 3명인 미국보다는 17배나 높았습니다. 30세에서 70세 사이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에 따른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 가운데 23.9%로 한국의 7.3%, 미국의 13.6%와 비교해 각각 3배와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회원국 196개 나라에 대한 기대 수명과 질병, 질환에 따른 사망률과 보건 상황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